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어볼 신문 기사는요. 신문이라고 하긴 좀 힘듭니다. 좀 긴 글이 실리는 매체인데요. 그러니까 자코빈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 있는 좌파들의 그 유명한 그 잡지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How Michel Foucault Got Neoliberalism So Wrong 이겁니다. 미셸 푸코는 어쩌다가 그렇게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네요. 예, 미셸 푸코 이렇게 철학 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이 사람 이름을 한두 번은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초에 그 작고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후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전 세계의 어떤 그 인문학이랄까 철학이랄까 이쪽 계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의 한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뽑았냐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는 바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다니엘 자무라라고 하는 학자하고의 인터뷰인데요. 이 다니엘 자무라는 그 미셸 푸코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그러니까 2020년에 그 영국의 그 버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 그 미셸 푸코에 대한 새로운 연구서가 있습니다. 그걸 편집한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미셸 푸코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마 나올 거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코빈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기존의 그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던 분들은 상당히 충격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은 이 지난 한 40년 동안 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학 내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대스타였죠. 대스타였고 거의 태두다시피 할 정도로 누구나 인용한 사람이었고 특히 좌파 쪽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선구적인 해안을 보여준 사람으로 보통 많이 이해가 됐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그 대학 좌파의 어떤 스타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쓰든 마르크스라든가 칼 마르크스라든가 장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의 저작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 자본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인터뷰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심지어 그거를 이렇게 조장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 미셸 푸코가 아시다시피 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초부터 프랑스 학계에 단단히 자리 잡은 구조주의로 알려져 있는 그런 유파를 이끌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사회혁명이 한번 벌어지죠. 사회혁명 이후에 푸코가 견지했던 사상적 입장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참고로 이 다니엘 자무라라고 하는 연구자의 목적은 뭐냐면은 70년대, 80년대라고 하는 프랑스의 구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푸코가 했던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시대와 연결시켜서 읽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유시민 씨라든가 진중권 씨라든가 등등 하는 지식인들이 지금 2019년에 했던 이야기들을 10년 후, 50년 후에 읽어보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 2019년이라는 명백한 시간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있죠. 그걸 찾아내는 게 이 다니엘 자모라라고 하는 사람의 작업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자모라가 보기에 미셸 푸코가 주장했던 70년대 가장 중요한 논지는 복지국가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었다는 겁니다. 즉, 복지국가라는 이름 하에 서구 선진 산업 국가의 국가의 여러 정부 기구들이 사람들의 삶을 관리하고
심지어 인구도 관리하고 나아가서 삶의 방식까지 다 통제하는 이런 지옥 같은 사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말하자면은 이 복지국가, 70년대 이전에 존재했던 그런 복지국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때려잡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논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철저한 개인주의자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사회, 어떤 변화라든가 변혁이라든가 하는 거는 알고 보면 다 뭐냐면은 개인 차원에서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하는 얘기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어떤 사회 변혁이라든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회운동 같은 것들은 모조리 전체주의 내지는 국가주의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피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물어보는 사람이 그러면은 미셸 푸코가 시장 친화적이었던 인물이었던 거냐.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하고 어떤 문화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사람인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니엘 자무라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종류든 사회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규범을 형성하는 거는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랑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할 일이 아니고 모조리 다 사실은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장이라고 하는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제가 그 덧붙일 것이 있는데요. 1979년인가 80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꼴레주 드 파리에서 이 사람이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강연을 한 게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보통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어떤에 대해서 강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직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푸코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은 그 질서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독일식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자들하고는 좀 대척점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독일식 사회적 시장 경제를 정초한 이론가들이 있어요. 발터 폰 오이켄이라든가 그다음에 레프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요점도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국가가 어느 만큼 사회에 개입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주로 쟁점을 삼고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게리 베커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자유주의를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러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꿈꿨었고 좋아했던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8, 9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비전하고 굉장히 닮은 건데요. 이거를 증명하는 건 아니겠죠. 참조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은, 게리 베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고, 신자유주의 사상이 아주 중요한 어떤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셸 푸코의 저작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랑 아주 완벽하게 매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사상가고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반론이 있을 것이고 논쟁이 있을 것이고 등등인데 제가 거기에 끼어들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옛날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무슨 우상, 4개의 우상,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진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하나하나 나열해봐야 지루한 그런데, 저는 학계의 우상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여기서 다니엘 자무라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연구자들은 이미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계속 지적했었던 얘기들이고, 그런데 이건 항상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나서 미셸 푸코 연구의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얘기인데, 지금 와서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막스는커녕, 칼 막스는커녕, 장폴 사르트르는커녕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것과 사상적인 괴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지난 40년 동안 그럼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그 똑똑한 교수님들과 학자들은 미셸 푸코를 왜 도대체 신자유주의의 비판의 도구라고 교황이라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분들은 이 연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여기서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미셸 푸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 여러분께 그 지금 학계에서 자신 있게 하는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영원히 이렇게 자신 있게 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회운동 집단이 우리가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국가고 하나는 정규직이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황당하죠? 황당하시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있었던 그 신좌파들, 미국이라든가 프랑스에 있었던 신좌파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판했었던 대상이 이 복지국가라든가 그다음에 지루하고 그 한심하고 인생을 축축 처지게 만들어내는 그런 정규직 노동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의 어떤 비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 중요한 계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